들립니까? 들립니까? 들려요? 들립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아 했습니다. 네. 아 너무 충격적이야. 약간 꾸안꾸 스타일. 그냥 안고 안. 아니 너는 안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한생활입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은 유방암을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가 검진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가슴에 혹이 만져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슴에 혹이 있으면 무조건 암인 건가요?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암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사람 몸에 생기는 것 자체가 덩어리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암은 아니고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뭐 림프절이나 이런 데가 좀 부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유방에 만져지는 멍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낭종이나 뭐 섬유선종 같은 것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때문에 크기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대신에 뭐 만졌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경계가 좀 뭐 불분명하고 울퉁불퉁하다든지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진을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유방에 미세석회화가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단 미세석회화가 뭘까요? 일단 미세석회화라는 게 이제 칼슘이 침착돼서 그 유방 촬영술을 했을 때 이제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부위를 이제 미세석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방암 초기에 암세포가 자라면서 그 암이 있는 부위의 정상세포들이 죽어요. 죽으면서 거기에 칼슘이 침착돼서 보통은 미세석회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미세석회화가 있으면 반드시 유방암이 있다 또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미세석회화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단순히 뭐 유주분비라든지 호르몬의 이상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미세석회화가 암을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유방암이 무조건적으로 유전이 될까요? 이게 환자분들이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혹시 세대가 이제 옮겨가는 건 아닌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확인된 유전자는 브라카 유전자, 브라카 1, 2 이렇게 있고 꼭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100%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건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뭐 유방암이라든가 뭐 난수암 같은 게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자손한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브라카 유전자가 각각 부모한테서 하나씩 이제 받는다고 쳤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돌연변이가 있어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확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녀분들한테 내려갈 때 또 둘 중에 하나만 내려가니까 정상인 애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상이 있는 애가 내려갈 수도 있고 해서 반드시 내가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뭔가 암이 생겼다고 해서 내 자손도 반드시 그 확률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유전이 된 케이스를 보신 적은 아직까지는 없으신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제 뭐 상담하러 오셨을 때 뭐 우리 본인도 이제 검사를 해봤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보긴 했는데, 실제로 진짜 딱 가족 중에서 두 분이 다 그렇게 돼서 온 케이스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혹시 수술 이후에 이제 붓고 막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예 쓰지를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조금 통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예 쓰지 말라고는 안 하고요. 그래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시고 좀 마사지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또 한쪽 팔 이쪽을 수술했으면 이쪽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어깨는 이제 균형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만 이렇게 안 쓰고 이쪽만 쓰다 보니까 이쪽이 또 아픈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좀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골고루 해주시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 수술을 하고 났을 때는 쉽게 말해서 조직에 이제 손해를 입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지난 다음, 보통 뭐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스트레칭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중량을 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무게를 드는 운동이라던가 이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네,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뭐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는 이제 치료법이 없다라고 배우기는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이제 더 이상 부종이 심해지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림프 부종이 생긴 부위에 감염이나 외상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들, 보통 그런 위주로 많이 하게 되고, 도수림프 배출법이라고 해서 우리 그 림프 순환해주는 림프, 소위 림프 마사지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종이 너무 심각하고 유착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의료기관을 찾아서 전문적인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입니다. 콩류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소량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에스트로겐과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콩이라던가 이런 거에 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볼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미국이나 뭐 이쪽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니까. 사실은 그쪽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콩류를 섭취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오히려 치료제의 효과를 반감시키진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굳이 권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고농축 함유,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석류즙 같은 거. 그렇죠. 대신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그 정도 양은 크게 암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전에 좀 의문이 있었던 게, 그냥 얼핏 생각을 해보면 외국 이쪽에서 먹는 콩의 양이랑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쪽에서 먹는 콩의 양이 절대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왜냐면 콩류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말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콩을 많이 섭취하는 국가들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월등히 높느냐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딱히 그렇지가 않아서 오히려 유방암 음식 식습관 이런 거는 서구화돼서 유방암이 더 많이 오른다. 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진짜 콩이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일 텐데,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내가 무슨 암인데 뭘 먹어야 좋냐, 뭘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식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섭취 습관이기 때문에 그 양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꼭 유방암이 좋아진다거나 완치된다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몸에 나쁜 음식들, 뭐 기름기가 많거나 자극적이거나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거나 뭐 육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정식으로 건강하게 이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드시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매운 거, 짠 거, 뭐 튀긴 거, 기름진 거, 밀가루 뭐 이런 것만 좀 피해주면. 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굉장히 틀린 내용도 많고 오해도 많고 또 속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저희의 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혹시나 뭐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리가 생기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한의생활이었습니다.